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지 않는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25K에서 26K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특정 가격을 지지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라는 게 여러 가지에서 느껴지고 있고, 제가 토큰 2049 행사를 갔다 왔을 때도 일본이 정말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왜 이렇게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변화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같이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좀 많이 올랐다가 나스닥 기술주가 하락을 하면서 같이 큰 폭의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이 하락한 이후로는 이 유가가 걸림돌에 걸리고 있거든요. 유가가 90불을 돌파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에 이 에너지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악재로 줘서 긴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나스닥에 영향을 줬고 코인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가 같은 경우는 CPI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계속 유가가 80불대에서 90불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원래 연준에서는 가지고 있는 목표가 2% 물가 상승률을 이제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긴축을 시작을 했는데, 10%대에서 이 2%까지 내려오는 게 이제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FOMC가 있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부분들이 연준에 계속 긴축을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CPI 같은 경우는 2%까지 내리는데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찾아보면,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페드에서 갚아야 되는 돈, 그러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무시를 못 하는데 2020년도 이후에 2023년도 근처 가까이 보시면은 연준에서 갚아야 되는 이런 이자가 미국의 국방비와 국방 예산과 맞먹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유가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유발을 하고 있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뭔가 변화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거시경제 상황에서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지 않는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행히 반등을 해서 이제 올라와 있고, 그러면서 26K 중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25K와 24K 후반대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때 한번 깨져가지고 좀 리스크했었는데 이제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갈색고래와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일부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뭐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오더북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27.5K에 강력한 이 매도벽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큰 2049 행사를 참여하면서 뭐 아스아이스도 보게 되고, 점펑저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많은 크립토 연사들의 이제 생각과 인사이트를 좀 듣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가지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스아이스 같은 경우는 이 GDP, 그 다음에 국가 부채, 이런 것들과 AI와 묶어가지고 이제 크립토 불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토큰 2049 행사에서 느꼈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 블록체인에서도 여러 가지를 잘 정리했지만 이 RWA, 이 부분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이 부분이 다음번 불장의 하나의 메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메타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상승의 축이 될 거고, 또 봤을 때 이 꼭지점에 이 부분이 강력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리얼월드 에셋 같은 경우는 STO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STO가 잠깐 흥했다가 준비한다고 좀 조용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이 RWA, STO가 다시 크립토 시장에 큰 바람을 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버처
SH라고 하잖아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시장이 실제 리얼 월드, 실제 자산 시장과 연동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돈이 이 크립토 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불장을 만들기에 좋은 메타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큰 2049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거기서 가서 봤을 때 이 RWA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연사들도 많았고 실제로 프로젝트 팀들이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벨롭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생생한 이 현장에서 변화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잘 버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은 25K 라인,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주봉인데 오랜만에 주봉이 양봉으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봉 개념으로 플러스, 즉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이 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같은 경우는 주봉이 바뀐, 여기서는 살짝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가지고 포지티브한 모습을 보였고, 왜 이렇게 포지티브하냐라고 봤을 때는 이 200주 이평선이 너무나 중요한 라인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200주 이평선, 요 부분, 요거를 지지하고 반등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빠지게 되면 좀 많이 힘든데, 어쨌든 간 요 부분을 지지했다. 요 라인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사실 200주 이평선은 하락장일 때도 잘 깨지진 않아요. 지금 이번 하락장일 때 유난히 많이 깨지긴 했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많이 깨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200주 이평선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요즘에는 200주 이평선 말고 100주 이평선도 많이 챙겨보게 돼요. 이 하락에서 상승 반전장으로 바뀌었을 때 이 200주 이평선 같은 경우 전체적인 이 사이클을 봤을 때 중요하고, 이게 반전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어떤지라고 볼 때 이 100주 이평선도 많이 챙겨본다. 그래서 24K 후반대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지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에는 이 200주 이평선, 아직은 추세가 바뀌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세력들이 다툼이 꽤 세게 일어나고 있다. 저희가 모르는 이 알력 다툼이 이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온 데이터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 좀 보게 되면은 뉴 어드레스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할 때 요 어드레스 숫자가 얼마나 느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새로운 어드레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일부 하락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매집의 구간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UTX 어카운트를 봤을 때도 어느 특정 지점 이후에 이 특이점이 일어났죠. 요 지점 이후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움직임을 이 어드레스 숫자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기 가격의 하락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힘들긴 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단기적인 거는 단기적인 거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노우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라인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걸 요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행보장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도 왜 행보하는지를 보면 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가 밑으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터몰더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가 1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어느 가격인지를 보시게 되면은 다 현재 가격보다 위에 있죠. 이 쇼터몰더 관련돼서는 이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게 안타깝다, 안 좋다, 장이 좋아졌을 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락 혹은 하락 횡보할 수 있는 장으로 반전이 됐다 라고 한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실제로 그 뒤에 변동은 있지만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힘차게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해야 그 뒤에 장이 반등을 했다, 바뀌었다라는 걸 다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중요하고요. 자리가 좋은 자리지만 바로 반등을 할 거다라는 기대보다는 매집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하락을 할 수 있고 일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냥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비트코인 관련돼서 자료를 또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쇼터몰더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어요. 쇼터몰더들 같은 경우는 던지고 있고, 이걸 그럼 누가 받아주고 있냐
이 롱텀 홀더들이 25K 구간 근처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롱텀 홀더들은 바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봤을 때 왜 바보가 아니냐면 롱텀 홀더들은 8K 구간 요 라인에서 쇼텀 홀더한테 물량을 던졌어요. 오히려 더 밑에서 받아가지고 물량을 이때 던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봤을 때는 스마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요 세력들이 밑에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걸 지표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25K 요 라인과 그다음에 8K, 30K까지는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구간, 좀 박스권이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횡보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싶고,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 증거를 드렸던 손바뀜 이것과 같습니다. 손바뀜이 계속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은데 토큰 2049를 갔을 때 좀 놀랐던 게 뭐냐, 정말 많은 크립토인들이 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빌딩을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왜 기업들 현물 ETF 승인 요청을 하고 이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지는 사실 이게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페이먼트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 페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보시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의 성장 이 가능성 올라가고 있는 걸 보세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다른 어떤 페이먼트 시장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비자가 처리하고 있는 것만큼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은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일이 없다라는 거를 저는 토큰 2049 행사에서도 느꼈고, 또 이 변화하는 지표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꼭 보셔야 돼요. 이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 이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락 반전장을 이제 하락장을 뛰어 넘어가지고 반등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보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렇지만 봤을 때 이 사이클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구간이든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지금도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힘들지만 나중에 멀리서 보면 이때가 사이클 구간의 일부분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누군가 특히 롱텀 홀더들은 비트코인을 그래서 밖으로 빼나가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쇼텀 홀더들이 던진 걸 롱텀 홀더들이 받아주고 있다. 비트코인이 25K를 지지하면서 일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던지면 누군가는 사고 있는데 이 롱텀 홀더들이 사서 비트코인을 밖으로 빼내가고 있다라는 게 이 하락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좀 더 길게 봤을 때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지표를 봤을 때 요 구간을 뛰어넘으면 그러니까 불장이 왔었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 구간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의 역사에 토탈 5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신호가 떴습니다. 그 뒤로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큰 폭의 상승을 했고 큰 폭의 상승을 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락 횡보가 힘드실 수 있지만 기술적인 자료, 그 다음에 지표, 온체인 데이터, 심리, 사람들의 돈 모임,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1등의 시간이기 때문에 좀 견뎌가면서 두 분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이외에 뎁 중에 프렌텍이라는 뎁이 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프렌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프렌텍으로 돈을 버는 거 이런 것들도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구조가 긍정적이진 못한 구조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되고, 다만 이 프렌텍은 지금 뎁들 중에서도 거의 두 번째로 수익이 높은 뎁인데, 이 프렌텍이 OP,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베이스 위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베이스는 네이티브 코인이 없잖아요. OP가 수혜를 보고 있고, OP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수혜 주로 받아가고 있다라는 걸,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프렌텍 같은 경우는 한번 흥했다가 다시 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렌텍이 흥하면 베이스 위에 있는 건데, 베이스 위에 있는 수수료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베이스는 OP 스택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OP가 조금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봤을 때 이미 어디인지 크립토콘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요. 얘는 뭐 워낙에 롱텀 사이클 저와 비슷한 견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여기다. 모두가 25K가 왔을 때 21에서 23K를 바라지만 오지 않고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K는 절대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일정 정도 만약에 매수를 해가지고 돈을 버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일정 정도 자리가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분할로 매수해 가시면서 나중에 장이 좋아졌을 때 조금 많이 본인의 어떻게 보면 재산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에 충분히 좋은 시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가 있어요. 정부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뒤에 개인들이 움직이는 건 당연지사인데요. 지금 VC들이 자금 모집을 할 때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자금 모집을 할 수 있게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립토 친화적으로 얼마나 일본이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저편 대표는 코인을 더 많이 상장을 할 거다. 바이낸스 저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되게 좋은 인터뷰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은 느린 건 맞다. 다만 정부가 정책을 바꾸게 되면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개인들이 움직이는 게 좀 더 수월하고 그러면서 많은 돈이 움직일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크립토 윈터가 곧 끝난다라고 보고 있고 뭐 많은 연사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2024년도 토큰 2049 때 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불장 거의 끝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도 같이 보고 있고 저도 같은 뷰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크립토의 진심이라는 걸 저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한 곳들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제가 문제인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보면 사실 정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다시 저희에게 어떻게 수익으로 돌아왔는지를 보게 되면은 뭐 2020년도부터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다음에 뭐 뭔가 주겠죠. 그래서 길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자산으로 나왔었다라는 걸 좀 알면서 그러니까 좀 길게 좀 롱텀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